칼로 무자르듯이 야해.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주희TV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VVIP 게스트시고요. 항상 알토란 같은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주며 전 국민의 입학 사정관화를 꿈꾸고 계시는 전 경규외고 외대부고 그다음에 전남 북일고 입학 지원관이셨던 박지원 소장님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오늘도.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 상상고에서 이제 경기외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률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선발 방식, 그리고 면접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면접은 약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외고만의 약간의 차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기외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외고를 합격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일단은 전형 방법은 2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단계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교육청 지침은 이제 1.5배수에서 2배수 아이들을 2단계로 이제 데려가게 돼 있는데 여기 학교마다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2배수를 지금 2단계로 데려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이제 넘어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요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단계 면접은 일반적으로 외고가 한 5분에서 7분 요 사이 면접들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개 이제 면접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외고가 면접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 외고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관이 사실은 지원자 아이들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경기외고는 면접실 이제 2개를 활용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면접실에서 3분, 두 번째 면접실에서 3분에서 총 6분의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예전부터 이제 면접관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사람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봐가지고 특정한 학생 한 명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면접을 진행했고, 첫 번째 면접은 그 학생의 이제 지원 동기랑 입학 후 계획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면접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랑 인성영역에 관련된 질문, 그래서 각 3분씩 해가지고 6분간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면접관 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개 면접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자 숫자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면접관을 만들 때 올해 경쟁률을 예측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적으면 면접관의 여유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시간은 5분에서 7분으로 어쨌든 3분, 3분, 6분이면 그렇게 딴 데보다 긴 것은 아닌데 근데 2개로 했다고 하니까 또 뭔가 세세하게 질문했을 것도 같고 이 부분 좀 애매하네요. 한 개 면접실과 2개 면접실, 그리고 시간대가 비슷하다는 건 사실 거의 동일한 효과예요. 동일한 효과인데 이제 차이는 그 한 팀, 3명이서 이제 이 학생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2팀이 평가한 걸 가지고 이 학생을 최종 결정을 짓느냐, 이 차이죠. 그러면 평가하는 게 약간 시간은 비슷하지만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지표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세밀한 지표들은 존재하죠. 근데 경쟁률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다른 서울 지역에 있는 외고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원래 2배수 이렇게 되는 데를 다 이제 초과할 거라고 올해는 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버리는데 경기외고는 굉장히 명문 외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약간 경쟁률이 딴 데보단 낮아요. 일단은 지금 작년도 상황이 서울 쪽 외고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경기권은 사실 서울보다는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에서 이제 올랐던 학교들이 일부 학교들로 이제 조금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공립이나 이쪽 학교들이 좀 더 많이 올라서 뭐 수원외고나 뭐 이런 학교들, 이런 쪽에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고, 사립들 외고는 서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추세는 아니었어요. 학비 때문인가요? 학비도 일단은 첫 번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일단은 공립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학비도 있고 기숙사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1년 통 털면 참 저희가 요즘 작업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 고등학교 가면은 빅맥 몇 개냐 해서 뭐 저희 몇 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빅맥 지수? 네, 그것도 있고 빅맥 지수로. 너의 3년 동안 그 돈이면 아빠 차가 몇 대인 줄 네. 아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립적으로 확실히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비쌉니다. 그 공립보다. 그럼 이제 경기외고에서 경쟁률이 그래도 올해는 좀 오를 거니까 이 인기 있는 약간 영어과 이런 데는 좀 올해는 탈락할 가능성이 좀 생기겠네요. 일단은 지금 영어과가 작년에 이제 1.47대 1이었고 중국어과 중국어과가 1.25대, 일본어과가 1.43대 1, 뭐 요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고 쪽을 간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드는 그렇죠. 추세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 분위기가 일단은 조금 더 자연계로 쏠려 있다 보니까 많이 쏠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극단적으로 오르진 않을 거다. 근데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게 이제 경쟁률이 그 지금 1.5배수에서 2배수로 이제 학교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배수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학교가 이제 영어만으로 선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원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외고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해가지고 국어 사회를 같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로는 만들지 않지만 동점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외고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점수들을 다 봤었는데, 이제 성취평가 등급으로 가면서 외고들은 이제 영어 성취평가 등급만 봐라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부도 자료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영어 성취평가 A인 친구들이 그 외고 선발 인원의 8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만약에 다 지원하면 외고가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지금 1.5배수에서 2배수로 좀 줄이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국어 사회를 이제 동점자를 줄이는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지금 외고의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었죠. 큰 의미가 없었는데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제 국어 사회도 반영이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수원외고로 좀 넘어가 네. 볼까요? 자, 수원외고 또 전통적으로 명문외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외고 특집 할 때 그 외고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외고, 수원외고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오늘 수원외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고 국제고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고 전형 방법을 교육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단계. 다 똑같고, 대신에 이제 수원외고는 1.5배수를 선택해서 1.5배수 아이들이 2단계로 들어가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경기외고랑 수원외고 이런 차이들을 좀 보면, 일단 외고들이 면접 지문을 공통 질문을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공통문항. 그래서 네네네. 공통문항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공통문항이라는 건 사실 그 자소서랑 학생부랑 상관없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묻는 요런 형태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이제 학교들이 냈던 공통 질문 같은 것들 좀 이야기해 보면, 경기외고에서 이제 예전에 냈던 게 그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지금 그 대륙들이 이동해서 다 합쳐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봐라. 뭐 요런 질문들을 내기도 했고, 인터넷 업체가 다 망할 것 같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내면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각각의 이제 답변이 다를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해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안양외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이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무서워요. 요즘 되게 재밌기도 한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들긴 하는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 의사가 이제 나왔다 그랬을 때, 지원자가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면 인공지능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인간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마다 이제 답변하는 형태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긴 지문을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사실은 그 글들을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질문들을 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건 이제 준비 시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준비 시간이 좀 줍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했을 때 외고 얘기가 이제 그 수원외고까지 사실 하긴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여기가 그래도 이제 교육과정이 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네. 야 완전 옛날 외고나 국제고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가는 건 불리함은 좀 덜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아직 고시가 된 곳은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게 바뀌는 걸 보면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육과정 바뀐 다음에 또 한번 배워야겠네요. 그럼요. 전 국민의 입학 사정관화 중에 전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그 소장님 또 한번 찾아뵙고 또 모시고 그 외고 국제고의 교과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해서 이런 학생들이 또 갈 수 있다. 어쨌든 입시가 저 뒤에 12월 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에 충분히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고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때가 됐습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지금 일단은 교육부 매뉴얼이랑 교육청 매뉴얼들은 나왔거든요. 근데 매뉴얼 상의 내용은 지금 변경된 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경쟁률이 많이 뛰는 학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특히 자사고 계열 쪽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들이 기존 그러니까 면접 방법은 예전 경쟁률을 좀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지원자가 많아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면 학교가 한계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줄이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면접을 좀 더 활용하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상상고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지금 상상고가 요번에 이제 설명회 진행하면서 이제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상고랑 현대청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이 구자립형 사립고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시작했던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법적인 이제 능력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 전형을 지금 다른 학교들은 20%를 뽑아야 되는데 이 학교는 5% 이내만 뽑으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로 뽑았는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게 그런 학교들도 20%를 전부 선발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선발이 안 될 경우,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상상고 이제 교감선생님 나와서 우리 20% 못 채운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 쪽이랑 다 같이 동일한 게 20% 뽑고 만약에 못 채우면 50%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학교들이 상상고가 이제 설명에서 밝힌 게 사회통합 전형의 인원이 지금 한 40몇 명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늘리면서 일반 전형이 40몇 명이 빠져요.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은 줄어드는 거죠. 상상고, 외대부고, 외대부는 원래 20% 뽑았고, 거기는 저거니까 그러니까 자립형이 아니니까. 자율형 사립고로 선입한 학교는 20%를 원래 뽑게 돼 있었고,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했던 뭐 민사, 상산, 현대청운 이런 학교들은 5% 이내로 선발하게 돼 있었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 20%까지 늘리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일반 전형에서 이제 빼오는 인원이 됐기 때문에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은 지원자가 와도 경쟁률이 뛰는 구조? 이런 구조로 지금 됐다. 제가 보셨던 거는 누구도 그 한 3년, 4년, 10년 동안 이 법적인 문제도 좀 복잡하고 재단의 그 저항도 강하고 학부모들도 아니 지금 애들 뽑는 거 100명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20%니까 15% 15명 빠진 거잖아요. 그럼 15명이 빠지면 상식적으로 95명 중에 15명 빠지면 80명밖에 안 남는 건데 하는 불만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아무도 잘 안 건들고 있었던 건데, 그쵸. 이번 대통령께서는 뭐 칼로 무자르듯이 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니 뭐 이거는 좋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번 정부의 그 입시 정책에 저는 크게 불만 없습니다. 이상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가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변화가 되게 많아서 지금 사실은 저도 느끼는 게 변화가 되게 빠르게 지금 근 한 10몇 년 동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며칠 단위로 뭐가 막 네. 바뀌는 것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뭐가 네, 바뀌고. 며칠 단위로 뭐가 하나씩 툭툭 터지는 게 이렇게 특히 교육 쪽은 이렇게 변화가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요 근래는 굉장히 바빠서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머리가 제일 아플 것 같고 제일 갑갑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대표님이나 저나 저희가 이런 데서 많이 떠들어서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좀 재밌는 게 예전에는 이제 입시 정책이 천천히 변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예고한 다음에 또 바꾸고 음.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형성될 시기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반대도 하고 찬성도 그랬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 네.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의 입시가 이런 그 변화의 시기에 진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여서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또 박지원 소장님이나 저희 소장님들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시랑 정시랑 또 그 다음에 특목 입시 계속 나올 때 저희가 가장 항상 핫한 정보를 가장 명쾌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